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그림을 하나 그려왔는데 양정열 변호사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민정수석실이고 경찰로 넘어갔을 때 당시의 청장이 이철서 청장. 그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언론 보도로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비서관에 전달하고 이것이 경찰청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냐면 이제 백원우 민정비서관 당시 비서관에 따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민정수석실로 들어오는 첩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쪽에서 처리하는 게 맞냐라고 판단만 한 다음에 행정적으로 바로 이게 이제 민간인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부패 비서관 박형철 비서관에게 전달을 했고 그 내용을 그대로 공문체로 공수처로 경찰청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 청에 전달을 한 부분이 이제 울산경찰청에도 당연히 첩보 상태로 전달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주장은 이런 정도의 보고들이 워낙 많이 이루어졌고 워낙 많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할 수 없을 만큼의 것이지 특별하게 본인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청와대 입장에서 이 수사를 지시를 한 건 아니다. 그리고 시점 자체가 이미 뭐 다른 시민단체에서 고발 같은 것도 있었고 경찰에서 다른 부분에서도 내사 같은 것도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전달한 내용의 원본이 아마도 경찰이 보관하고 있을 테니 그걸 한번 열어봐서 보면 좋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이 그거를 공개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들어온 속보 좀 잠깐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한 관련 소식인 것 같은데 북한에서요. 잠시 전에요. 미사계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우리 합참이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해안포 발사도 있고 또 미사계 발사체를 계속적으로 좀 위협 수위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모습인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원우 전 비서관이 오늘 이제 입장을 내가지고 단순 이첩이었다, 행정 절차였다라고 하는데 최진영 변호사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그 대상이 김기현 당시 울산광역시장이었어요. 광역시장이었고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었는데 기억도 안 날 정도의 첩보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특히 백원우 지금 현 지금 민주연구원장이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인데 이 부분은 그냥 청와대에 들어왔는 것을 문건을 이렇게 보낸 것이다. 한마디로 고민정 그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첩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 두세 가지의 의문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까 양 변호사님이 너무나 많은 사건이 이랬다고 했는데 지금 그 검찰과 그 관련해서 언론 그 보도를 보면은 그 당시에 언론을 후보와 관련해서 하는 것은 이거 딱 한 건뿐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말고 없고 그 김기현 지방선거와 관련된 그렇죠. 선거와 관련되는 것은 이것 한 건뿐이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고 더불어서 적법 절차를 거쳐서 이첩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적법 절차를 거치면은 문서 번호가 있고 그렇게 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넘어가야 될 건데 어떻게 이 부분이 박형철 그 비서관을 통해서 공문 처리를 하지 않고 봉투에 담아서 경찰에 하달되겠습니까? 더불어서 만약에 이것이 이첩이 됐다고 한다고 하면은 생산은 다른 데서 했다는 것인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청와대 자체에서 이 문건이 내부적으로 생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하달해서 그냥 이첩만 했다고 하면은 그 다음은 결과 정도만 오면 될 것인데 어떻게 된 심판인지 울산경찰청에 어떻게 뭐 일부 보도에 보면은 왜 수사가 느리냐 하면서 퇴근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가장 어떻게 보면 내밀할 수 있는 압수수색 계획을 포함해서 수사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청와대에서 울산경찰청에서 청와대로 보고하고 그에 대해서 또 어떤 피드백이 있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어떻게 보면 선거에 개입할 의도를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직권남용 혐의를 두고 지금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준영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다 진실공방입니다. 오늘 백원우 전 비서관이 후속 보고 안 받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선거 관련해서도 한 건만 있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이거를 민주당에서 입장을 이제 민주연구원 부원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얘기 브리핑을 했었죠. 그 얘기를 좀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백원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좀
전달해 주길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는 정상적인 절차에서 이루어졌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당시 경찰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도 있었고 경찰에서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사안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히기 때문에 마치 청와대에서 첩보가 이첩되고 난 이후에 경찰 수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선후관계가 바뀐 내용이다 생각합니다.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이 감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매번 그런 첩보가 들어오면 바로 매뉴얼대로 민정수석실에 접수가 돼서 그것을 반부패팀이나 공직기강팀으로 넘겼을 것 같고 거기서 자동적으로 경찰에 이첩한 거 아니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고 검찰이 관련 피의 사실을 여전히 유출한 행태가 반복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오해 사지 않도록 행동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백원도 비서관도 입장문에서 왜 검찰이 이제 와서 수사를 하느냐고 불만을 나타냈는데 거기에는 이제 박형철 비서관이 존재했습니다. 2주 전에 이제 박형철 비서관을 조사했더니 이런 내용이 나왔고 특검반원들 조사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다. 이런 게 이제 검찰의 설명인데 박진영 전 대표께서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일부러 이거를 쥐고 있다가 이제야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맞물려 가지고 이제야 풀어내는 거라고 보세요? 그런 좀 의심이 되고 있고요. 예. 사실은 검찰이 청와대 내부의 민정수석실에 운영되는 방법을 제일 잘합니다. 현직 검사들이 파견이 나와 있습니다. 예. 나와 있고요. 정보의 양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경찰 들어오죠. 검찰 들어오죠. 국정원 들어오죠. 국세청 들어오죠. 감사원 들어오죠. 엄청난 양의 정보가 들어옵니다. 예. 그것을 정보를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조정하는 역할이 민정비서관이고 나머지 반부패나 법무비서관이나 또는 공직기관 이런 쪽에 이제 집행권을 이제 내려주는 그런 참고의 역할을 하거든요. 당연히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확인할 수도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검찰 조사를 진행해 봐야 되겠지만 청와대 내에서의 문제가 있었다고는 저는 보지 않고요. 이것이 직접 집행단이 경찰청으로 갔을 때 독촉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실제로 이 진실 공방이 있을 거고 그리고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박형철 비서관 관련해가지고 양진열 변호사님 글쎄요. 사표를 냈다는 보도도 있고 오늘 또 청와대에서는 사표 안 낸 것 같다는 관계자발 보도가 있는 상황에서 박형철 비서관이 뒤에 나오겠지만 유재수 전 부시장 수사권에도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반부패 비서관이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찰을 특감반을 또 지휘를 했었고 그 개통의 중간 어떻게 보면 지휘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박형철 비서관이 직접적으로 이 내용들에 관해서 검찰 수사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어서 이 수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검찰에서 박형철 비서관이 한 얘기 중에서 또 여러 가지 맥락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중에 또 검찰에서 보고 있는 의미를 두고 있는 부분만이 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백원호 당시 이제 민정비서관이 왜 원본을 보자라는 얘기를 하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과 향후의 수사의 진행이라든가 그 전의 정보라든가 이런 걸 종합해 보면 뭔가 특별한 내용이 전달이 됐는지 아니면 정말로 일상적인 행정 처리로 이루어질 만한 내용이었는지를 또 알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또 만약에 지금 의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뭔가 하명이 있었다고 해도 그게 문서로 하명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료들, 당시 상황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는 게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질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윤석열 총장하고 박형철 비서관의 관계가 이때요. 국정원 댓글 사건 할 때 팀장과 부팀장의 호흡을 맞췄던 사이입니다. 2013년.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 당시에 좀 징계받고 좌천됐을 때 이때 팀장과 부팀장의 관계였기 때문에 이 관계를 보고 좀 유재수 전 부시장의 관계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김기현 전 시장은 굉장히 당연히 억울하다는 입장이죠.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내려왔는데 눈치 안 볼 수사기관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황운하는 알아서 끼었는지 눈치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출세를 위해서 그래 했다는 거 아닙니까? 황운하는 사람은 수시로 거짓말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어서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서 저는 믿기가 어려운 정도인데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에 황운하 청장이라는 사람이 그 송철하는 현 시장하고 여러 차례 만난 사실도 있어요. 제가 지금 들은 여러 가지 얘기하면은 A 장관이란 분하고 또 그 황운하 경찰청장하고 그리고 송초 시장하고 사이에 관련된 사람이 있어서 여러 가지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수사권이 없으니 저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경찰의 수사가 진행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결론 났냐면 김기현 전 시장 무혐의 결론이 났고요. 울산시장에는 송철호 당시 후보가 당연히 당선이 됐습니다. 황운하 청장은 지금 직권남용으로 피소가 돼 있는 상황이고 이 얘기만 좀 잠깐 들어볼까요? 김기현 전 시장으로서는 당연히 그 당시에도 사실 한국당 자체에서도 좀 이의라든가 의혹을 많이 제기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상임위원회에서 그 질의하는 과정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김기현 전 시장은 비서실장 그리고 동생까지 모두 무혐의가 났어요. 그리고 이 담당하던 경찰관이 한번 교체가 됐는데 이제 그 뒤에 계속 수사를 한 경찰관은 지금 구속돼서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찰관이 공무상 기밀 누설부터 해가지고 이 사건 그때 고발을 한 건설업자랑 유착돼 있다 이거죠. 강요 이런 걸로 지금 징역 3년 구형이 돼 있는데요. 그 재판 과정에서 광역수사대 팀장이 나와서 진술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 있다 이런 얘기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의 사실이 검찰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그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착각한 이게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 제가 혹시나 해서 청와대 진보 보수 정권 다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사람들한테 지금 다 전화를 해서 취재를 했는데 제보 이첩은 민정수석실 고유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이 관찰 권한이 없다는 건 홍익표 의원도 인정을 하죠. 그래서 이첩했다고 생각을 근데 이첩을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보자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백원우 그 부원장의 얘기는 제보자한테 안내를 한대요. 그 민원 비서관실에 내거나 아니면 국민권익위에 내거나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 고발장을 써서 내세요라고 얘기를 하지 자신들이 감찰 권한이 없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제보 이첩을 하는 것 자체가 하명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대요. 진보 보수 정권 모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법적인 수사가 들어가면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 말씀은 검찰에서 확인이 될 앞뒤가 안 맞네. 거예요. 그럼 우병우 수석은 뭡니까 그러면? 우병우 수석은 뭡니까 안 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지금 조사가 그러니까 저 재판 받잖아요. 네, 그걸 한번 좀 확인해 우병우 봐야 수석은 될것 했는데 같아요. 그래서 재판 잡혀들어갔죠. 받잖아요. 그래서 잡혀들어가서 그거를 안 했다고 지금 조사를 하시니까 하고 안 했다고 있는 거예요. 하시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이첩을 거죠. 이렇게 안 했나 보죠. 그러니까 그게 원칙이었다는 것이죠. 원칙이라는 거죠.